안녕하세요. 세르차트 문서입니다. 방송이 오늘 늦었네요. 미국장이 어제 많이 오르고 나서 오늘도 조금 이제 방송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 알겠지만 큰 상승, 이제 돌파하듯이 상승하고 나서 옆에 이렇게 단양봉으로 붙는 거를 진조정 양봉이라고 합니다. 예. 뭔가 걸어 잠그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체결하는 듯한 뭔가 이렇게 의지가 보이는 거죠. 난 여기는 절대 안 깨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높을 때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약간 높을 때가 있고 왜 저게 떨어져서 그러지? 올라가서 이렇게 살짝 높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살짝 낮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살짝 낮죠?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도지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진조정 양봉하고는 좀 경우가 얘하고는 경우가 다른 겁니다. 여기를 체결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이건 느낌이 다른 겁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어쨌거나 나스닥은 120을 돌파하고 나서 뭔가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죠. 발판을 여기서 만드는 그림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발판이 만들어지면 좀 멀리서까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여기와 아이고 왜 그냥 그죠? 여기와 대략 뭐 요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그림이죠. 그러면 결국 요 밑에 나와 있는 애들이 뭐냐? 얘네가 이제 불화성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불화성이 아니라요. 보통 지, 지수가 됐건 종목이 됐건 상승을 할 때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도 있고요.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도 있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쌍바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부러 구라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발도전판 밑에 있는 애라 이제 구라성으로 이제 따지는 거지 구라는 아니에요. 이건 당연 늘 이런 식입니다. 항상 보면 계속 그런 식이에요. 다만 오른쪽이 높냐 낮냐 똑같냐 이제 그 차이일 뿐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120을 지지하고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나스닥은 항상 참고사항이지 뭐 절대 지수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은 오늘도 뭐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고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오늘 뭐 손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 장은 7% 이상 7.34% 상승한 거 제가 이거 다 반납할 거라고 얘기했죠. 다 반납할 거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다 반납하고도 모자라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제 뭐 눈치 빠르신 분들 알겠지만 왜안 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대략 한 요쯤이랑 여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음봉이 저점 요 정도라고 할까? 요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죠. 예, 여기도 그렇고 매물대가 중간중간 이런 게 제일 보기 힘든 건데 이제 과거 멀리까지 봐야 되겠어. 근데 이거 클릭 몇 번 한다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이거 몇 번 한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지. 여하튼 매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매물대를 만들어 준다면 아주 좋은 발돋움판이 되겠죠.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혼자 생각이지 뭐 논리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여기가 발판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발판을 만들고 나서도 이렇게 발판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발판을 만들고 나서도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왔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 비슷하게 아까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그랬죠. 이게 특별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까지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무식하게 털 때는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 뭐 이렇게까지 무식할 리는 없지만 한 요 정도까지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슷하든가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비슷하든 비슷하든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이 높든 오른쪽이 낮든 둘 다 비슷하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개미를 털고 상승하기 위한 발전판을 만드는 그냥 형식의 문제인 거지. 왜 이렇게 삐죽하게 내려와요?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아라비아 숫자 2번이 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2번을 쓸까?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네이버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까지 물어보시지 말고. 코스닥은 일단 발돋움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기분 좋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거 한번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했어요. 내려올 수도 있고 오히려 내려올 거를 감안할까봐 개미들이 감안하고 있을까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갭 떠서 그래서 그냥 아예 갭 떠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내려올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스윙을 잡으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서 리스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모르고 하셨다고 괜히 나 여기서 털렸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알아도 나는 여기까지 견딜 거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몰라서 나는 여기서 털렸다. 그러면 그거 바보 같은 거죠. 일단 뭐 오늘 등락률 상위 보고요. 뭐 몇 개 없어요. 넥스타이 지수 이제 치워버리고. 넥스타이는 얘는 뭐 이상한 짓을 해놨죠. 어저께 뭐 한 37% 이상 무너져 놓고 다시 상한가를 갔어요. 이상한 애인가 봐요. 근데 뭐 이상할 수도 있죠. 뭐. 이게 무너진 게 지금 고가가 7.78%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0%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7%가 무너진 겁니다. 저 꼭대기에서. 그래 놓고 오늘 갭 떠서 9.52 갭 떠가지고 상한가를 갔어요. 이제. 그리고 음봉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원래 하는 거 아닙니다. 음봉에서 들어가는 거는 음봉에서 이렇게 크게 무너진 거는 원래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닌데 오늘 만약에 상을 들어가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싶어서 이제 보기는 보지만 얘는 얘는 좀 휘황찬란한데 뭐야. 여하튼 내일 공간적으로는 요 반 정도는 있어요. 15%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15에서 17% 정도 공간이 있는데 상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요까지만 보시고 욕심내지 마세요. 얘 뭐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2, 3일에 걸쳐서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찜찜한 겁니다. 이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찜찜한데 이게 또 더군다나 시가 1.73 갭에서 무너진 거예요. 갭에서 무너져 놓고 오늘 상을 갔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물량 받으러 올라간 건데 무너진 거에 반을 여기서 여기까지 무너진 거에 반 정도 올라간 거라고 보기에도 좀 과한 상승이긴 한데 여하튼 손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을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내일 일단 잔여 물량이 뭐 한 28만원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15에서 14에서 15% 정도까지 보시고 나서 그 이상 보는 거는 나머지 잔여 물량만 반에서 3분의 2 정도 파시고요. 나머지 거 갖고 요까지 보시면 이제 내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요까지 요 근처까지 여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요 근처까지 분봉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던지세요. 태고 사이언스는 이게 아직 할 자리가 안 되는 애죠. 계속 무너지 120선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애인데 원래 하면 안 되는 애인데 얘가 발판을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에이씨 이것도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구라를 2단 구라를 쳐놓고 물량을 받고 나서 이 물량을 받고 나서 1, 2, 3, 4일 만에 상을 갔습니다. 근데 제대로 간 상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중간 상이니까 제대로 간 상은 맞네요. 근데 거래량이 37만 2천 푼이 안 돼요. 그 중에 매수 잔량이 12만. 그럼 뭐 다 했단 얘기죠. 얘가 할 만큼 다 했단 얘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10% 정도는 보십시오. 예. 상 들어가신 분들이 바로 던질라 치면은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내일 여기 로스선을 오늘 상 들어간 1150원에 딱 걸어 놓으시고요. 1150원에 걸어 놓으시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매도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에서 상승하든 뭐를 상승하든 간에 파란색이 안 보인다는 전제하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15% 정도, 10% 정도? 9에서 10%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거 가지고 여기 20%까지. 이제 1차와 2차가 너무 갭이 크긴 한데 1차 10%, 2차 20%라서 갭이 크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서 반 이상 버려놓으시면 마음의 부담이 좀 적죠. 괴로운 매매가 되는 거는 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 10% 정도 올라가면 3분의 2나 반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지금 돌파선을 여기 15%라고 하는데 나름 집단에는 이게 뭐 곽지룡 자리 비슷하게 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건데 나름 강상으로 올라갔지만 풀리고 들어갔다 풀리고 막 나중엔 들어가긴 들어갔죠. 이제 털어먹은 건데 중간 거래량이 크지 않게 털어먹은 건데 지금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거 이렇게 된 거 그게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게 장중에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지만 이게 뭐 이제 제가 가끔 이런 경우 얘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있는데 여기 반에 반 이게 4분의 1이죠. 이 정도 음봉 사이즈로 줄어들면 요때는 그 이후부터는 그 시간대 이후부터는 뭔가 할만하다 여기는 할만한데 얘는 워낙 극초반에 초강상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음봉 나온 거를 다 메꿨죠. 얘를 낮추고 심지어 이제 양봉까지 나오죠. 양봉 나오고 그죠? 얘는 해볼 만한 거예요. 해볼 만한데 만약에 잔여 물량이 마이너스만 아니면 11만 있을 만큼 있어요. 그래도 내일 마이너스 출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내일 얘가 얼마 전에 그런 애가 있었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종가상은 아니지만 잔여 물량이 얼마 없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그냥 빵 날아가는 애 하나 있었죠. 무슨 종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하튼 그런 애들이 좀 설치는 시즌이다 보니까 더 가겠는데 곽철웅 자리 비슷한 자리예요. 10%가 여긴데 만약에 바닥부터 올라가면 이 10%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죠? 20% 가까이 가겠죠. 20%를 넘게 갑니다. 보통 이 돌파선에 2배를 가니까 20%. 그러면 매물대가 여기 뭐 하나 있나 따져보면 또 하필이면 또 우연인지 몰라도 여기 또 있죠. 그죠? 양봉의 머리들, 양봉의 머리. 뭐, 치매 절반, 뭐, 있어요. 저 뒤로 가면 더 있을 겁니다. 저 뒤로 가면 더 있을 거예요. 한참 뒤로 가면. 거짓말일까 볼까요? 예, 있죠? 내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많아요. 예. 대부분 있어요. 예, 저렇게 안 봐도 있는데, 확인시켜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지. 여하튼, 양봉의 머리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곽철용 자리, 묶고 W 가는 자리 맞죠? 여기. 바닥부터 가면 삐우 끝. 에너지 다 쓰고 끝입니다. 만약 10% 내외에서 가면 빵 돌파하면 돌파선이 2배, 1배, 2배. 아까 10%라고 그랬죠? 10%에 2배, 20%죠. 20% 이상 올라갑니다. 20% 이상 되는데 매물대가 또 하필이면 또 있어요. 거기. 하필이면 왜 있을까요? 예, 거기까지 올라갈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곽철용 자리인데 여기 곽철용 자리인데 바로 밑에 3, 4% 밑에서 돌파하면 몇 프로라고 그랬죠? 18에서 22% 이상. 상한가도 잘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돌파선에 2배를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10%까지만 보시고 잔여 물량을 좀 남겨놓으시고 3분의 1 정도 남겨놓으셨다가 그 20%까지 가는지 또 재수 좀 또 상도 들어가니까 한번 보실 만하죠. KC 그린 홀딩스 내일 잔여 물량이 좀 적지만 한번 바라볼 만한 자리입니다. SY 스틸텍 뭐예요 얘는? 신규주인데 물량 받고 상 갔어요? 몰라요. 예. 오늘 상장한 지 이틀째인데 몰라요. 신규주는 여러분들 아시죠? 상승하면 몇에서 몇 프로? 상을 갖다가 그나마 좀 풀렸네요. 그러니 종가상이 들어가는데 원래 종가에서 이런 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처 못 나오셨다 싶으면 음봉이 시작했는데 음봉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 매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갭 뜨거나 어쩌고 갭을 떠서 어쨌거나 오늘 상한가 5,400 얼마야? 5,410원 정도를 안 깨는 선에서 5,410원이 아니구나. 얘 얼마야? 5,280원. 5,200 딱 못 찍겠네. 5,280원을 안 깨는 선에서 갭 떠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5,280원을 깨는 식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이건 바로 매도입니다. 근데 갭을 떠서 밑에 내려온다. 그러면 마지노선을 여기다 스톱로스를 걸어놓고요. 스톱로스 뭔지 모르시는 분들 뭐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동으로 내가 설정한 가격만큼 내려오면 자동으로 팔리는 그 시스템을 증권사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스탑로스라고 그러고 키움이나 다른 거는 아마 명칭이 다를 겁니다. 그 상담사 여자분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제가 여기 방송에서 한 거짓말 못하면 100번도 넘게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전화 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놓고 HTS의 장점을 무기를 다 버리고 전쟁을 하면서 생존하기를 바래. 안 되는 거죠. 있는 거 다 써먹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저쪽에서 핵미사일 쏘고 있는데 여기서 딱총 가지고 덤벼봐야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무기를 다 레이더 무슨 스탑로스나 무기란 무기는 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기가 힘듭니다. 여하튼 얘는 15에서 18% 신고가는 내일 올라가면 15에서 18% 아시죠? 신고가는 15에서 18% 공식이에요. 그럼 최소한 80%는 된다. 아시죠? 상한가 종목은 요 정도뿐이 없고요. 이제 종목별로 물류조선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10% 이상 좀 올라갔다가 지진했는데 이게 가끔 이런 경우가 이제 날아갈 때가 있죠. 네, 우리 보면 0%네요. 별거 헛다리 짚었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현대 BNG 스틸 얘는 내일 또 상승하기가 어렵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하여튼 그래도 마이너스 0.06이니까 그러긴 한데 여하튼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냐 근데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올라갔네요. 왜? 상을 가고 나서 이게 상한가네요. 상을 가고 나서 위에서 못 털었어요. 그러니까 상을 간 종목이 위에서 못 털면 바로 수렴을 해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한 번, 두 번째나 세 번째 언젠가는 상을 간 놈은 요번 시즌의 마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내 원가가 100원이 들었어. 그러면 150원, 200원에 팔아야 세력애들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장사인데 남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상을 가고 나서 남는 게 없으니까 이쪽에서 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넘어섰죠. 상한가 금액을 벌써 넘어섰죠. 이미 이득이 난 거예요. 근데 얘도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배추를 1,500원에 판다고 해서 원가가 1,500원만 하겠습니까? 그거 날르느라고 인건비도 들고, 차로 날르면 차 대여비도 줘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거 창고에다 넣으려면 창고에 임대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1,500원, 배추값 1,500원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뭐 14,637원에서 끝내면 안 되죠. 왜? 얘네들도 올리는 값만 이 정도지 올리는데 필요한 뭐 작전비 뭐 정보 제공해 이 종목이 개미들 붙이려고 홍보하려고 또 기자애들 밥 사 먹이고 어쩌고 했던 또 그 왜 증권방송의 패널 애들 뭐 현대 BND 스틸을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게 하려면 걔네들도 좀 점심 삼회감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고는 좀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돌아서 가든 직접 가든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래야 얘네가 남지. 그럼 시간 단위까지 보고 내일 바로 가나 늦게 가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0.06이면 애매합니다. 이런 거는 내일 예상치 효과를 보면서 이왕 이제 급하게 가는 느낌이면 얘가 내일 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5% 이상 연속으로 쏘는 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가 안 되죠. 그럼 원론적으로 내일은 무너졌다가 120을 지지하고 가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래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동일철강은 이상하게 무너졌어요. 점상 갔다가 이빠이 털어먹었네요. 30%까지 갔다가 털어먹었죠. 예, 털어먹었어요. 근데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 털어먹은 겁니다. 한번 보면 알죠? 이 상승했네. 애매합니다. 이건 내일 아침에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류주 봤고요. 물류주 중에 청담글로벌, 철강주 중에 현대 BNG 스틸, 그다음에 건설주 중에 SY 스틸, 얘는 뭐 신규주라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신고가 15에서 18%. 그다음에 로봇 AI 드론은 해성 옵틱스 뭐 지하에서 올라갔고요. 스맥 물량 받는 자리에서 물량만 받았고요. 아마 무너지겠죠? 갭을 떠도 무너질 겁니다. 심지어 갭을 떴네요.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보통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비플라이 소프트 얘는 왜 표시가 나냐?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이라 내가 써놨나 보네요. 내일은 뭐 갭을 떴지만 윗꼬리가 있으니까요. 별 볼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이런 애들이 1, 2, 3 하고 이렇게 3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드문 경우고요. 드문 경우. 여기까지 물량을 받으러 간 겁니다. 이날 상한가일 거예요. 상한 가고 나서 털어먹고 나서 제대로 안 털었는지 몰라도 제대로 안 털은 게 아닌가 본데. 몇 프로인지 보면 알죠. 뭐 10%뿐이 안 되네. 제대로 안 털어먹었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못 해먹은 거 이 정도 수렴으로 끌고 왔다가 여기서 해먹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물량을 받은 게 없죠. 지금 물량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물량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너진다고 봐야죠. 올라가려고 하다가 갭을 떠도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는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 물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내일 보고하는 거지 오늘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너포커스 지하실에서 좀 120까지 슈팅을 했고요. 120 밑에 꿈은 120. 지하실의 꿈은 지상. 예, 끝난 거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시간을 아예 말을 갑자기 슈팅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시간 다니까 한 번씩 봐야 되니까 방송 시간을 다 잡아먹는. 에너지주가 조금 뭔가 지지하는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뭔가 지지하는 느낌, 그죠? 지지하는 느낌. 포스코 퓨처캠 얘는 좀 일르고요. EV 첨단 소재 뭔가 발돋움 판을 꽤 오래 만들었죠. CS 베어링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CS 윈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한두 달 뒤에 뭔가 사고를 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화학주 중에서는 이스 스페셜 올라간 게 없네요.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얘는 지수가 무너져야 올라가는 애들이니까 제너포커스 외에는 올라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조림비료 제지도 지수 좀 무너져야 올라가는 애들인데 올라가는 게 없어요. 기계주 중에서는 스맥이 아까 물량 받는다고 얘기했죠. 물량만 받고 무너질 겁니다. 올라가도 소용없고요. 넥스턴 바이오도 지하실에서 좀 올라갔고 나머지는 없고 전기차가 좀 많이 갔죠. 에이스테크가 전기차 지하실에서 물량 받았고요. 그 다음에 스맥, DIT 스맥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DIT는 많이 올라갔네. 얘는 이제는 여러분들 손대면 어려워요. 120 살짝 20선을 깰 때 이런 데서 이렇게 잡는 건 모르겠는데 이 위에서 잡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잡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유니테크노 물량 받았고요. 상을 가고 나서 위에서 물량 받았는데 털어먹은 게 털면은 이게 남는 건데 얘네가 장사라고 그랬죠. 안 해 먹었어요. 그럼 얘는 뭐냐? 여기서 나중에 이거 이상 여기서 이제 물량을 저 위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저 위에서.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냥 우리가 예상하기로 아, 이 새끼 여기서 저 위에서 뭔가 장사질을 하려고 여기서 한번 참았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뿌리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대들기에는 좀 어렵죠. 시간 날까 보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뭐 천지기술입니다. 전기차 중에서 대우 AP가 끝내는 121로 이제 올라왔네요. 이제 요렇게 머리만 내민 경우 시간 다니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밑에서 하도 장난질을 많이 쳐가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 3.5네요.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고 2차 전지는 메가터치 이게 뭐야? 메가터치는 뭐야? 배터리 충방 전용 테스트 뭐 반도체래네요. 내가 썼는데도 기억도 안 나네. 빼빼로 데이너를 써놨는데 여하튼 뭐 그렇답니다. 근데 신규주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일 시간 날까 보고 음봉에 아이고 왕창 오르네. 예, 별볼 일 없고요. 초전도체 중에서 관계없고 반도체 중에서는 메가터치, DIT, 동훈하나텍. 오래간만에 동훈하나텍이 5만 가지 섹터에 다 걸려 있다고 그때 제가 이 새끼 완전 작전주 같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작전주 아닌 게 몇 종목이나 있겠냐마는 여하튼 지하실에 이런 애들은 이제 시간 다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요 120에서 딱 찍고 요렇게 무너지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마이너스네요. 저도 틀릴 때가 있죠.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겠습니까? 펜텍 지하실이니까 일단 두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뉴플렉스 120까지 도달했죠. 근데 머리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봐주던 판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그럭저럭 괜찮죠. 요런 거는 시간 다니까 한번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를 안 하더라도 한번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공부되는 거예요. 엔터미디어는 제대로 관계 없고 전부 다 물량만 받았어요. 물량. 다 침이죠? 예, 물량만 받았어요. 나중에 한번 가겠다는 겁니다. 엔터미디어. 나중에 뭐가 하나 신규적인 어떤 가수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게 뭐가 하나 아니면 획기적인 시스템 같은 게 뭐가 하나가 나오려고 하니까 저렇게 엔터미디어가 그쪽 분야에서 뭔가 나올 게 하나 있으니까 저렇게 물량을 받는 겁니다.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동훈하나텍뿐이 없고요. 역시 동훈하나텍은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NFT 메타버스 중에서도 세게 가네라고는 폴라리스 오피스. 얘는 이제 들고 가는 자리가 완성이 돼 가려고 하는데 바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8.23 그죠? 바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갭에서 무너집니다. 8%나 올라갔으니까 내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버리세요. 이런 게 이제 짬밥에서 나오는 겁니다.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해성옵틱스가 바닥에서 뭐 크게 올라가봤자 바닥 지하실 깊은 데고요. 그 다음에 한일진공은 좀 괜찮네요. 한일진공은 좀 괜찮은데 이제 120을 끌어올리려고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에 들어섰나 본데 그래도 큰 상승을 했으니까 좀 내려앉겠죠. 내려앉으면 한 120 근처에서 여기가 발판이 좀 짧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이 정도 길면 괜찮은데 짧아서 들고 가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에이스테크는 아까 봤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그 정도고 바이오는 세토피아 지하실에서니까 지하실은 제끼고요. 태고사이언스가 상을 갖고 넥스턴 바이오하고 제노포커스가 지하실에서 물량만 받았어요. 다 120까지 가려고 하는 애인데 얘는 너무 멀어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죠. 54%니까 갈 수가 없죠. 제노포커스도 딱 120까지 찍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하실의 꿈은 지상 120 밑에 꿈은 120 예, 같은 얘기예요. 바이오 중에서는 뷰노가 약간 구라식 비슷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런 거 이 구라로 인해서 굉장히 여기서 슈팅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요만큼만 올라와야 좋아요. 요만큼만 올라와야 좋은데 제 기대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한번 시간 날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종백거리로 됐었는지 0.90 예, 그냥 그러네요. 이게 0.90이 어디야? 내일 시작하자마자 1% 가까이 먹으면 기분 좋죠. 9시 땡 했는데 매도되었습니다. 근데 1% 먹으면 기분 좋죠. 예. 근데 저는 종배는 잘 안 합니다. 제약주 중에서는 경보제약 상을 가고 나서 매 수렴하다가 거기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이 정도 썼으면 좀 더 올라가서 털어 먹어야 얘네들도 남는 게 있다고 돈이 그냥 자기네들이 올린 가격에서 그냥 무너지면은 여기서 그냥 무너지면은 남는 게 없다고 그랬죠. 얘네도 장사인데 남아야죠. GL팜텍 상승을 크게 했네요.
얘는 이미 분위기를 이제 바꿔놨는데, 하락하던 120을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리는 거로 바꿔놨어요. 근데 저는 조금 높아서 무서워서 조금 대들기는 좀 어렵겠네요. 조금 높습니다. 좀 내려온 다음에 한번 하시죠, 나중에. 텔콘 RF 제약은 이제 얘도 이제 뭔가 이제 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삐쭉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나니까 보면서 약간 마음의 비중을 얘 무너질 수도 있어서 마이너스 4%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런 거. 삐쭉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조심해. 삐쭉한 애들은 무너질 일만 남은 거예요. 화장품 중에서는 나이백 지지했고요. 너무 높게 올라왔으니까 시간 나니까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죠? 1.28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비트코인 중에서는 한일진공, 텔콘 RF 다 보내드리고요. 핀테크 중에서도 에이스테크, 그래피니토르 중에서는 데이오 AP 아까 봤고요. 이영이 딱. 데이오 플러스가 지하에서 물량 받았고, 교육출산정책 중에서 YBM넷이 제일 많이 올라왔네요. YBM넷이 예비 상승을 여기서 했고요. 예비 상승을 했는데 그거 물량을 여기서 받고 다운 시켰어요. 그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건데 물량 받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죠. 내려가면서만 물량 받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물량 받고 물량 받고 물량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받았어요. 교육주가 이제 한번 각초령 자리를 만드는 거 보니까 나 한번 가겠어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가겠습니다. 갈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봤냐, 미세먼지 KC 그린 홀딩스가 상을 갔고요. 이제 덩달이 비슷하게 KC 코트를 같은 KC라서 이제 따라갔나 본데 우리플랜은 무너졌고요. 중국주 중에서는 관계없고 일자리도 SBI 핀테크 솔루션만 물량만 오지게 받았는데 쟤는 이제 한참 이따 갈 거고요. 아닌가? 한번 볼까? 예, 한참 이따 가겠네요. 철도주 중에서는 동일철강 무너졌고, 얘는 왜 무너진 거야? 상가고 나서 털어먹은 거네요. 무너진 게 아니라. 항공여행주 중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방산주 중에서 에이스테크만 갖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월요일날 비리비리 해갖고 화요일날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화요일날도 비리비리 하네요. 근데 그 대신에 지수가 2.55 정도 올랐죠. 그러면서 약간 발판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털어먹고 올라가서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발판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을 주는 날입니다, 오늘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날이에요. 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단 느낌상으로는 이제 바닥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근데 거기서 아마 한 번 더 털어낼 겁니다. 세력애들이 그렇게 쉽게 주지 않을 거예요. 개미들 그 바닥에서 다 스윙 잡고 올라가게끔 그렇게 자리를 주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더 흔들 거예요. 한 번이나 재수없으면 세네 번 더 흔들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리스크를 껴안고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게 맞는데, 굳이 위험을 부담을 뭐하러 일부러 떠안겠습니까? 자리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미리 나중에 못 들어갈까봐 미리 그냥 미리 사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봤자 뒀다가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눈으로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이 좀 늦었으니까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